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그 미국 의회 의원들이요,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나, 특히 최근에 어떤 배당주를 샀나, 이런 걸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업 실적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 정부 정책 방향, 여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친환경 정책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관련 에너지 주식이나 전기차 기업 주가 엄청 올랐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가 뭐랄까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들, 이 사람들은 과연 일반 투자자보다 더 돈을 잘 벌까? 이런 거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볼 거고요. 특히 의원들이 최근에 주목했다는 배당주 두 개, 허큘리스 캐피탈하고 머크,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주식들을 골랐을까?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정보랑 맥락이 있을까?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죠. 의원들의 주식 투자 성과, 이게 정말 시장 평균보다 나을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흐름이 좀 재미있어요. 2012년에 그 주식법이라고 스타크 액트, 이게 시행되면서 의원들 거래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2020년 전까지는 S&P 500 지수, 그러니까 미국 대형주 중심의 시장 지수보다 확 눈에 띄게 수익률이 높았던 의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추세가 2020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례 없는 수준의 금리 인하, 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막 풀었잖아요. 이렇게 정책의 영향력이 시장을 아주 강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위원들의 평균 투자 수익률이 S&P 500을 넘어서는 현상이 뚜렷해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 이게 이전보다 더 큰 수익률 차이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의 성과가 좀 부진했던 건? 글쎄요, 어쩌면 당시 정책 변동성이 지금보다 덜했거나 아니면 초기 보고 시스템의 한계였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차이가 진짜 확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엄청 안 좋았던 2022년 있잖아요. 그때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8%를 기록했는데 주식 투자를 한 공화당 의원들의 평균 수익률은 놀랍게도 플러스 0.38%였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마이너스 1.7%. 절대 수익률은 낮지만 그래도 시장 평균이랑 비교하면 거의 18%포인트 이상 높은 성과를 낸 거니까 이건 상당한 차이죠. 그렇죠. 2024년 데이터는 더 인상 깊습니다. S&P 500 지수가 25%나 오르면서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민주당 의원들은 평균 31%, 공화당 의원들은 26% 수익률을 올렸어요. 양당 모두 시장 평균을 그냥 가볍게 넘어섰죠. 물론 이게 반드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증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나 접근성이 일반 투자자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점, 그게 투자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어떤 세간의 인식을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이분들이 주로 빅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평균 수익률 자체가 시장을 크게 웃돈다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종목에서도 꽤 쏠쏠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두 배당주 허큘레스 캐피탈이랑 머크에 대한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허큘레스 캐피탈, 티커는 HTGC입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허큘레스 캐피탈은 BDC라고 하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이걸 줄인 건데요. 우리말로는 기업 개발 회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비상장 상태인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지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필요한 운영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벤처 캐피탈이랑 사업 모델이 좀 비슷한데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DS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의무예요, 의무. 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고요?
야, 이거는 정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구조네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가 배당률이 무려 9.8%나 되고요. 단순히 배당만 높은 게 아니라 최근 5년 동안 주가 자체도 68%나 올랐다고 하니 뭐랄까 배당이랑 성장을 동시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의원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 제공해주신 자료에 따르면요,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 폭스라는 의원이 이 허큘리스 캐피털 주식을요, 2023년 3분기부터 사기 시작해서요, 현재 시점인 2025년 3분기까지 무려 2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팔고 꾸준히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 없이 매수만 계속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특히 이 폭스 의원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간사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경제 전반이나 노동시장, 중소기업 환경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2년 동안 계속 사기만 했다고요? 와, 진짜 인상적이네요. 특히 허큘리스 캐피탈 같은 BDC는 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형 금융사보다는 경기 변동이나 금리 정책 변화, 정부 규제 이런 거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 주식을 현직 의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흔들림 없이 매수만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아, 좋은 지적이세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최근의 그 거시경제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면서 4% 초반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국 중소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 그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막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금리가 내려가면 BDC가 투자하거나 돈 빌려준 그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곧 기업들 수익성 개선이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BDC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또 신규 대출이나 투자 기회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폭스 의원의 이 꾸준한 매수는 바로 이런 거시경제 변화, 즉 금리 인하 추세하고 그로 인한 중소기업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BDC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보여주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허큘리스 캐피탈이 약간 꾸준함의 사례였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주식, 제약 대기업이죠. 머크앤코. 티카는 MRK. 여기는 의원들 움직임이 정반대로 훨씬 극적인, 뭐랄까, 반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머크의 경우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패턴이 나타나요. 2022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넘게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머크 주식을 꾸준히 팔았어요.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였죠. 그런데 2025년 2분기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180도 바뀝니다. 그동안 계속되던 매도 물량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과거 분기별 평균 매수량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가 갑자기 확 들어온 게 확인돼요. 매도 우위에서 순식간에 아주 강력한 매수 우위로 전환된 거죠. 평균 매수량의 4배요? 이야,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인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자료 보니까 머크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한 37%나 떨어졌다고 하던데 단순히 그냥 주가가 많이 싸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주가 하락이 중요한 배경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하락 뒤에는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몇 가지 좀 큰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머크의 그 최대 매출원,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있잖아요. 그 핵심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앞으로 머크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리스크 요인이죠. 둘째는 미국의 그 정치 상황하고 맞물린 약가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우려들이 주가를 계속 짓눌러 온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의원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 전환한 건 혹시 뭐 키트로다 특허 만료나 약가 정책 같은 리스크가 곧 해소될 거다. 이런 내부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야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이젠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까요? 근데 그 리스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혹시 잘못 사면 계속 물리는 소위 말하는 그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은 아닐까요? 네,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하고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근거를 배당률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머크의 현재 시가 배당률이 한 3.8% 수준이거든요. 이게 최근 5년 평균인 2.9%랑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즉,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배당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진 시점이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의원들도 뭐 이런 기회를 봤을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 가치 함정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분명 머크의 현재 주가는 과거 평균 대비 낮아졌고 배당률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키트루다 특허 만료라는 명확한 장기 리스크, 그리고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약가 정책 불확실성, 이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갑작스러운 대량 매수 시그널, 이게 분명 흥미로운 관찰 지점이긴 하지만 이게 곧 머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거나 곧 해결될 거라는 보증수표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뭐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적인 리스크를 그냥 감수하겠다는 판단일 수도 있겠죠. 섣부른 낙관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미국 의원들의 투자가 뭐 단순히 시장 흐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분들 관심사가 뭐 빅테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분석한 허큘레스 캐피탈처럼 금리나 중소기업 경기에 민감한 BDC 섹터라든지 아니라 머크처럼 정책 리스크하고 밸류에이션 사이에서 좀 줄타기하는 제약주까지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이나 규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기업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줄 수 있거든요. 거시경제 변수나 정책 변화가 특정 산업이나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매수 매도 시그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왜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 그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자신의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들이 청취자님의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히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